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인 로버츠의 세스 매트리얼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정말 약간 미친 책을 또 하나 발견한 기분이에요. 이게 지금 인문학에 있는 서적인데 사실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나고 과학에 관련된 서적이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세스 매트리얼은 어떤 책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 책은 1970년대에 출간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이따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1970년대에 나온 책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라고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읽으면서 했던 책이고 일단 2001년에 국내에 출간됐는데 이제 10년 전에 절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4월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 4월에 이제 재출간이 되는데 그 전까지 중고 실거래가가 5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이제 좀 이 세스라는 게 사실 5차원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육체적으로 실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이 제인 로버츠라는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신을 통해서 남편 로비 그 제인 로버츠가 하는 말들을 받아 적은 이런 교신 내용을 받아 적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고 실거래가가 50만 원이 넘었던 이유는 이 약간 인류를 뛰어넘는 이런 초월적인 존재로 보여지는 세스를 통해서 약간 깨달음을 얻고 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담겼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비싸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재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제 보통 이 책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제인 로버츠와 그의 남편 로비 이제 세스와 주고받은 이런 방대한 지식 여러 파트에 대한 정말 다양한 지식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록들이 지금 뭐 미국 예일대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였고 좀 엄청 센세이셔널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보통 이 책에서는 이제 세스랑 초기 5년에 뭐 예를 들어서 삶, 죽음, 시간, 뭐 우주, 꿈, 건강, 신, 뭐 이렇게 해서 인류의 비밀에 대해서 세스랑 이렇게 대화를 나눈 교신을 나눈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다룬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신기했던 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파트의 인간의 비밀이나 지식을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전공한 게 무엇이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파트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음에 따라서 본인이 이 제인 로버츠와 세스와의 대화에서 그런 교신에서 본인이 꽂히는 파트가 분명히 하나 이상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신비로웠던 점이랑 그리고 제가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단락들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년 동안 이제 꿈과 수면에 대한 연구를 한 어떻게 보면 신경학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책이 이제 최근 근 10년 동안 이제 꿈과 수면에 대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는 건데 이게 1970년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슷한 맥락을 가진 내용이 나왔다는 게 전 정말 신기해요. 이 세스 매트리얼에서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꿈을 통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완화해준다. 그런 기억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꿈이다. 그래서 꿈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에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웃긴 게 이 책은 인문학 책이에요. 이 책이 과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문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세스라는 존재 자체가 약간 육체를 초월한 인류를 뛰어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간의 과학으로서 이 세스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이렇게 20년 이상 꿈이나 수면을 연구해온 사람이 그런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증명해 놓은 내용이랑 비슷해요. 이 매슈 워커도
인간이 그런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 100%다 꿈 때문은 아니지만 꿈에서 어느 정도 그 기억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흥미로웠고, 또 매슈 워커가 이야기하기를 동물마다 저희는 보통 지구의 자전 그런 시간이 24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동물마다 이 24시간보다 짧은 사람이 있고 좀 더 긴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보통 24시간 뭐 5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를 이제 팩트로, 이거 과학서적이기 때문에 팩트로 증명을 해냈는데, 세스 매트리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시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인간이 만든 도구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일 뿐이지, 시간은 사람이나 어떤 뭐 시점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간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기 때문에 좀 여러분도 궁금하신다면은 최근에 나온 과학서적,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오마주 됐던 거는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읽고 바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신비로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책의 이제 303페이지, 224호 교신에 퍼스널리티와 시간이라는 페이지를 한번 같이 읽어드릴까 해요. 과거는 육체적 두뇌와 비육체적 두뇌 속에서 일련의 전자기적 연결고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영향을 받고 유일한 현실이라 믿는 미래 역시 두뇌와 마음 속에선 일련의 전자기적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는 똑같이 실제하는 현실이죠. 때로는 과거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변화시킨다고 믿지만 실상 현재의 행위는 과거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 역시 인지자의 주관에 달려있고 그에게 종속됩니다. 과거를 구성하는 전자기적 연결고리는 대부분 인지자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지자 자신도 엄연한 과거의 구성원이죠. 그러므로 연결고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기억과 과거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기억을 재구성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마음가짐과 연상 내용이 바뀌면서 과거 역시 끊임없이 재창조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재창조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어른 속에는 아직도 아이가 존재하지만 어른은 결코 과거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 속 아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그러한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닥칩니다.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 종종 심각한 신경병이 초래되기도 하죠. 다시 말해 육체적 두뇌와 비육체적인 마음 속에 전자기적으로 존재하는 상징, 복합관념, 이미지를 부여받는 현실만이 과거라 불릴 수 있습니다. 와, 제가 지금 이 페이지를 한 5번째 읽는 거거든요. 이 페이지는 꼭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서 실제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책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인간의 비밀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어떤 파트는 뭐 어떤 걸 전공한 사람이 어떤 파트를 읽었을 때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제 식대로 좀 세세의 말을 해석해 보자면은, 저희가 보통 인간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이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어떤 걸 해서 미래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세스가 말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실에 하는 행동이 과거도 바꾼다고 해요. 이 말이 정말 신비로웠던 게,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저는 뭐 어렸을 때 IMF 때 집이 망해서 어머니가 좀 12살에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저는 이 기억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막막한 기분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의 저는 좀 훌륭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책도 읽고 인생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기억이 저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가족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머니의 결단을 약간 리스펙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303페이지에 나오는 224호 교신에서 정말 많은 소름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스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가 지금 현실에 하는 행동이 미래에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냥 지금 미래, 현재, 과거를 나누는 거는 그냥 너네가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나눈 것이지 사실 과거는 시시때때로 변한다. 이 말이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에 따라서 내 미래도 변하고 과거도 변한다. 현재는 뭐 무조건 변하겠죠. 근데 이런 관점이 저는 정말 신비롭고 좀 흥미로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 지금 제가 펼친 페이지는 34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이 제인 로버츠라는 사람이 세스와의 교신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강의 주제가,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학생과, 세스와의 약간 대화 형식의 내용인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 3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수강생들의 연령대는 16세에서 60세까지 아주 다양했다. 어느 날 저녁, 이거는 지금 제인 로버츠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학생들의 폭력 시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학생들 중 20대 초반인 칼과 쉬는 비폭력과 평화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런데 나이든 사람들이 신랄하게 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자 한 학생도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글쎄요, 저도 폭력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하지만 때로는 폭력도 정당화될 때가 있어요. 그가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세스가 말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증오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변하고 목적의 순수성도 변질되죠. 전에도 말했다시피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바뀌어야 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면서 세스는 칼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세대든 그 어떤 세대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면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대대로 인류에게 전해줘온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꽃을 저주하는 것이 나쁜 일인 것처럼 인간을 저주하는 건 역시 나쁜 일입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듯이 남을 조롱하는 건 역시 잘못이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자기 안에서 영생하는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안에도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 폭력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말을 젊은 분들에게 하는 까닭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들 기회와 시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만한 곳으로 만든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와, 제가 또 이 페이지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었는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말은 사실 누구나 그냥 인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이 세스가 한 말 중에서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젊은 사람들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는 이런 말을 한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또는 40대까지 이런 젊은 사람들만이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이나, 저희 자식들이 아닌 저희 인류라는 공동체의 그런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배경은 저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라는 세스가 주는 깨달음을 저는 보고 진짜 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묘하면서도 끌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약간 뭐 사이비 종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약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한 달에 한 20권씩 해서 7개월 동안 150권 정도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은 서적 중에 뭐 100% 이해하진 못했지만 뭐 총균세나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좀 과학적으로 뭐 유명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뭐 이렇게 좀 과학 서적에서 유명한 책들이나 역사 책에서 유명한 책들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사실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을 믿지 않고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요즘 계속 이런 책들을 읽고 생긴 의문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침팬지 폴리스틱이라는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과학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냥 과학의 뭐 총균세나 이런 책을 보면은 결국 인간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 호모 사피엔스는 그냥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르탈레인이라고 저희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좀 뇌의 용적도 큰 인종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멸망시키고 결국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남들이랑 교류하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다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어느 정도 100%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쪽으로 전문 뭐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엄청 많은 건 아닐지언정 제가 이런 책들을 읽고 하나 깨달은 게 과연 정말 그 부분 때문에 인류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엄청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책에서도 그 의문을 풀어주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종교가 그 의문을 채워줄 것 같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만 사실 이 세스 매트리얼에서는 종교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는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존재했다.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종교에 관련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좀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이 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얻는 깨달음이 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과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하나 느낀 게 정말 그냥 뭐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정말 그냥 생각하는 거 하나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침팬지랑 저희랑 유전적으로 95%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침팬지한테도 어느 정도 교육을 한다면은 인간이랑 비슷한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된 이유는 저는 그냥 단지 진화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과학에 관련된 정말 유명한 책들을 다 읽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충분히 책들을 읽으셨는데 좀 본인이 납득이 100%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납득시켜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넓혀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펼치자마자 정말 다 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절판되었다고 최근에 다시 나온 책이라고 하니 제가 말한 부분에 좀 흥미가 있으셨다면은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